이 동남아를 무대로 범죄 조직을 시원하게 일망타진해 인기를 끈 영화죠. 하지만 실상은 답답하고 참혹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 캄보디아로 떠난 한국인 청년들. 상당수가 이런 범죄 단지에 갇혀 파문이 일고 있는데요. 마약이냐, 피싱 사기냐, 억지로 선택하는 끔찍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빨아라고 더 세기. 더 빨아. 정체불명의 통을 들고 있는 20대 청년 박모 씨. 겁에 질린 그를 향해 중국인 조직원이 계속 윽박지릅니다. 죽여버리기 전에 마셔 빨리 쭉. 더 세기. 세기. 더. 하는 수 없이 하얀 연기를 들이마시고 뱉기를 반복하는데요. 박 씨가 든 통은 필로폰을 연기로 흡입하는 장치입니다. 강제로 마약을 접해야 했던 그는 지난달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캄보디아 보코 산악지대의 범죄 단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번엔 이거 가지고 집에 들어왔나? 시장님이 시키는 대로 일단은 OTP도 재발급하라 해서 다 재발급하고 나가던 게 좋습니다. 2달 전 한국에 있던 박 씨에게 한 브로커가 접근했습니다. 캄보디아에 가면 은행 통장을 팔아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을 해왔는데요. 박 씨는 캄보디아 도착 직후 범죄 단지에 감금됐고 끝내 살아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우리 경찰은 박 씨를 넘긴 대포통장 조직원 일부를 검거했지만 현지 수사는 지지부진합니다. 캄보디아 범죄 단지는 지난해 KBS 보도로 세상에 드러났죠. 벨트를 풀어서 사람을 저렇게 때립니다. 손발에 수갑을 쳐놓고요. 우리 영상을 보여주면서 너도 똑같이 이렇게 전기로 지질 거다. 보도 이후 범죄 단지 중 3곳은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박 씨가 숨진 보코산 인근에서만 대형 범죄 단지 5곳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캄보디아 등 동남아 취업을 미끼로 우리 청년들이 범죄의 수렁에 빠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절대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해피한 거다 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그 분위기에 그거를 마셨는데 마시고 나서 기억이 한국인들은 현지에 도착하자마자 영문도 모르고 납치돼 마약을 강요받게 되는데요. 그 값을 빚으로 뒤집어 씌우고 범죄에 가담하게 만드는 악질 수법입니다. 캄보디아에서 납치된 한국인은 올해 상반기 집계만 252명입니다.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은 청년들이 감금된 채 범죄를 강요받고 있을 걸로 우려됩니다. 적극적인 국제 공조 수사와 외교적 노력이 시급합니다. 박대기 핫클립이었습니다. 해외에서 납치나 감금을 당한다면 그리고 누군가 총을 꺼내 협박까지 일삼는다면 어떨까요?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짧은 기간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는 말에 속아 캄보디아 현지에서 감금을 당했다가 가까스로 탈출한 제주 청년을 취재진이 어렵게 만났는데요. 경찰은 현지에 돌아오지 못한 제주 청년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종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몇 달 전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난 사람으로부터 단기 고수익 일자리가 있다며 정체 모를 텔레그램 아이디를 건네받은 20대 제주 청년 A씨. 몇 가지 서류만 준비하면 비행기표까지 대신 예매해주겠다는 호의에 덜컥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준비하라고 한 서류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대출 같은 것도 받아본 적도 없고 그런 서류가 어디 쓰이는지도 몰랐고 등본, 초본, 인감증명서. 그렇게 도착한 곳은 캄보디아. 공항에는 텔레그램에서 대화를 나눴던 아이디 고슴도치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호의가 이어지는가 싶었지만 준비해온 서류를 건네고 며칠이 지나고 나서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알 수 없는 곳으로 가더니 A씨의 휴대전화와 짐을 빼앗고 건물 안에 감금한 겁니다. 건물도 되게 높고 크고 철문도 있고 거기에다가 막 제복 입은 캄보디아인들, 흑인들 막 이제 있고 몽둥이 같은 것도 달려있고. 감금의 목적은 A씨의 금융 계좌와 비밀번호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협박과 폭행도 동반됐습니다. 권총을 딱 꺼낸 다음에 저한테 너 진짜 죽고 싶지 않으면 지금 다 말해야 된다. 통장번호 말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기 뭐 이렇게 되는 게 있거든요. 갑자기 그거 와서 그거 버튼 누르니까 막 다다다닥. 그렇게 모든 정보를 다 넘겨준 A씨는
경비가 잠시 자리를 비운 새벽 시간 3층 높이에서 뛰어내려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감금 한 달 만이었습니다. 올해 상반기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상 취업 사기와 납치, 감금 피해는 각각 200건을 넘기며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납치 감금 사건 외에도 아직 캄보디아에서 돌아오지 못한 또 다른 제주 청년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나종훈입니다. 네, 이곳은 미얀마에 있던 중국계 사기 조직의 작업장입니다. 태국과 국경을 맞댄 미얀마에 여러 곳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수백 명의 청년들을 가둬놓고 중국이나 한국인 등을 상대로 여성인 척 온라인 사기 범죄를 저지르게 강요했습니다. 이 사기 피해자가 늘어나자 중국 정부가 개입하고 태국이 공급하던 전기를 끊어 사기에 동원된 청년들이 이렇게 풀려나기도 했는데요. 최근 한국인 청년도 감금돼 범죄에 동원된 사실이 KBS 취재로 확인됐습니다. 평범한 청년이 어떻게 미얀마 사기 조직에 가게 됐는지, 또 현지에선 무슨 일을 당했는지 방콕 정윤섭 특파원이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 4월 태국 방콕에 있는 무역회사라는 곳에서 입사 합격 통보를 받은 박모 씨. 곧장 태국으로 향했습니다. 영어를 좀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래서 이제 지원하게 됐어요. 그런데 입사 첫날 거래처로 간다던 차량은 10시간을 달리더니 국경을 넘어 미얀마 미야와디에 도착했습니다. 중국계 사기 조직의 근거지였습니다. 방벽이 쭉 둘러져 있었고 그다음에 대문이 되게 높았거든요. 다 총을 들고 있는 거예요. 저항할 틈도 없이 소지품을 모두 빼앗겼고 교육 뒤 곧바로 사기 작업에 투입됐습니다. 여성 사진으로 가짜 SNS 계정을 만든 뒤 40, 50대 한국인 남성에게 접근해 투자를 유도하는 금융 사기였습니다. 코인에 이제 등락을 이제 조작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캡처를 해서 보내주면 보고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하는 건지 알려줄 수 있냐. 처음에는 20%가량 수익을 돌려주며 투자 금액을 늘리도록 유도했습니다. 더 큰 돈을 넣으면 그 시점에 이제 그냥 연락을 끊어버리는 거죠. 3, 4억도 보고 많이 하는 사람들은 10억도 봤어요. 투자 유도에 실패하거나 실적이 없을 때는 어김없이 폭행이 뒤따랐습니다. 발로 차고 이제 나무 몽둥이 같은 거 들고 와서 세게 때리고 따기도 많이 맞았고 이제 결국 수익을 못 냈고 그 시간이 되게 무서웠어요. 취업 사기에 속은 자신이 원망스러웠지만 이미 뒤늦은 후회였습니다. 네, 그럼 바로 특파원 연결해 사건 경위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정윤섭 특파원, 그러니까 이 청년은 해외 취업 사기를 당해 의도치 않게 범행에 가담했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수법에 속은 겁니까? 해외에서 일하면서 경험도 쌓을 수 있고 월급도 400만 원 넘게 준다고 하니까 박 씨도 여기에 현혹된 겁니다. 박 씨는 당초 태국에 오기 전에 혹시 취업 사기가 아닌지 의심했지만 전문적인 사기 조직의 감언이설에 속아 넘어갔다고 합니다. 미얀마 사기 작업장에서는 박 씨와 비슷한 처지의 청년 100명 정도가 범죄에 동원돼 있었다고도 전했습니다. 박 씨의 경우처럼 사기 조직들은 청년들을 먼저 이곳 방콕으로 유인한 뒤에 미얀마로 끌고 갔는데 미얀마가 내전 때문에 행정력이 약해서 범행이 비교적 자유롭고 그런 미얀마로 밀입국하기 쉬운 장소로 이웃나라 태국을 활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태국 당국이 국경 단속을 강화한다고는 하지만 두 나라의 국경이 2,000km에 이르다 보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방콕에서 KBS 뉴스 정윤섭입니다. 자, 인터넷에 뜬 한 채용 공고입니다. 최소 1,000만 원 수입 보장, 진짜 절실한 사람만 모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딱 봐도 수상하죠. 캄보디아에서 올린 취업 사기 광고인데요. 큰 돈에 혹한 사람들,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이용당했습니다. 비슷한 취업 사기가 미얀마에서도 기승입니다. 범죄 소굴에 무려 7,000명이 구출됐는데 구조된 사람들 동물 취급을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김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등이 감금과 폭행을 당하는 범죄 실태가 언론 보도로 알려져 충격을 준 가운데 미얀마에서도 사기 조직에 끌려갔던 28개 나라 7,000명이 한꺼번에 구조됐습니다. 중국인이 4,800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과 인도인이 각각 500여 명 등입니다. 이들이 머물렀던 곳은 мя와디라는 곳으로 태국과 미얀마의 국경입니다. 지난 1월 태국에서 납치된 중국 배우 31살 왕싱이 끌려갔다 풀려난 지역이기도 합니다.
Kalau nggak capai target, biasanya ya itulah bang, ya lebih buruk dari hewan dibuat bang. Ya dipukul, disetrum. Apalagi kalau kita nggak ada target, kita kan biasanya per hari target WA. 미얀마 범죄 조직들은 인신매매나 취업 공고를 통해 자신들의 거점으로 사람들을 끌고 가 전화 사기와 성인물 촬영, 연애 빙자 사기 등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 일대 사기 조직에 끌려가거나 속아서 들어간 뒤 활동 중인 사람이 30만 명이나 된다는 추정도 나옵니다. 미얀마 내전이 장기화되면서 군부 정권 통제가 잘 닿지 않는 국경지대가 범죄의 소굴로 변한 겁니다. 한국 정부는 범죄를 당할 수 있다며 지난해 12월 미얀마 мя와디를 여행 금지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미얀마 외에 캄보디아 서부 포이펫 지역 등에서도 대규모 인신매매와 사기가 기승을 부리자 태국 정부는 캄보디아와의 국경 일부에 장벽을 건설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KBS 뉴스 김시원입니다. 지금부터는 한국인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 캄보디아 범죄단체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20대 한국인 남성이 캄보디아 범죄단체에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이 남성은 사망 직전 감금과 협박에 강제로 마약까지 투약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단독 취재 원동희 기자입니다. 빨아라고 더 세기. 더 빨아. 고압적으로 명령하는 목소리가 들리고 겁에 질린 한국인이 무언가 담긴 통을 들고 앉아 있습니다. 죽여버리기 전에 마셔 빨리 쭉. 더 세기. 세기. 남성은 결국 하얀 연기를 마시고 뱉기를 반복합니다. 화가 더. 남성이 들고 있는 건 필로폰을 연기로 흡입하는 장치인 프리베이스, 마약 강제 투약입니다. 영상 속 남성은 20대 한국인으로 지난달 보코 산악지대 범죄단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마약을 강요하는 인물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 조직원으로 파악됐습니다. 박 씨는 지난 7월 국내 브로커 소개로 캄보디아로 갔습니다. 현지에 가면 은행 통장을 비싸게 팔 수 있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도착 직후 범죄단지에 감금당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박 씨 명의의 통장에 입금된 범죄 조직 수익금을 한국에 있던 브로커가 빼돌리면서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이번엔 이가 같이 들어왔나? 팀장님이 시키는 대로 일단은 OTP도 재발급하라 해서 다 재발급하고 다 넘겨줬습니다. 사망 2달째 유족 요청에도 부검이 지연돼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캄보디아 당국과 협조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했지만 현지 수사는 제자리 걸음입니다. 경북경찰청은 박 씨를 캄보디아로 넘긴 대포통장 조직원 일부를 검거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원동입니다. 캄보디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충격적인 상황은 지난해 KBS 보도로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당시 현지 경찰이 대대적으로 단속했지만 저희 취재 결과 범죄 단지는 1년 새 더 외진 곳으로 들어가 더 악랄해졌습니다. 캄보디아에서 납치되는 한국인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원희 기자가 단독 보도 이어갑니다. 지난해 KBS가 연속 보도한 캄보디아의 대형 범죄 단지 실태. 돈을 벌 수 있다는 광고에 캄보디아를 찾은 한국인을 납치, 감금, 고문하는 현장이 확인됐습니다. 벨트를 풀어서 사람을 저렇게 때립니다. 손발에 수갑을 채워놓고요. 우리 영상을 보여주면서 너도 똑같이 이렇게 전기로 지질 거다. 이후 캄보디아 당국의 대대적 단속으로 보도된 범죄 단지 3곳은 모두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경찰 단속에도 범죄 단지들은 여전합니다. 20대 한국인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된 보코산 인근 지역에서만 대형 범죄 단지 5곳이 더 확인됐습니다. 범죄 단지에서 마약을 투약당한 사람을 어렵게 수소문에 만났습니다. 이거는 해피한 거다 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그 분위기에 그거를 마셨는데 마시고 나서 기억이 없는데 조직원들은 마약값을 빚으로 뒤집어 씌웠습니다. 가부를 내서 밖에 또 외출을 나가서 뭐 술을 마시고 또 그러니까 약을 사고 계속 악순환이 반복이 돼서 이렇게 한국에 못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충격적인 실태가 잇따라 드러나는데도 캄보디아로 향하는 한국인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케이스는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 친구들을 부르는 케이스도 꽤 있더라고요. 현재 캄보디아 전역에 여행 경보가 내려진 상태. 외교부는 이번 달 푸놈펜에는 여행 자제 경보를, 시아누크빌 등 세 지역엔 특별 여행주의보를 추가 발령했습니다.
범죄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현지와 협력해서 입국 심사를 더 까다롭게 한다든지.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이 납치됐다는 신고는 올 상반기에만 252명, 매년 급증 추세입니다. KBS 뉴스 이원입니다.